기초간호학 오늘은 페이지 233쪽 237쪽 응급처치 창상 볼게요. 여기서부터는요, 창상에 대한 간호법이 나오니까요. 이거는요, 시험 문제에서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제일 일상생활에서 잘 나타나는 응급처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꼼꼼하게 볼게요. 자, 창상이라는 거는요, 자, 위에 나와 있죠. 피부나 점막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손상된 상태를 말하죠. 그 다음에 밑에 창상의 관리의 기본 원칙은 첫째, 지열 및 쇼크 예방, 둘째, 감염의 가능성 최소화하는 거죠. 자, 옆에 팁을 보시면 정의가 되어 있죠. 볼게요. 의미는, 그 정의의 의미는요, 꼭 어디 어떤 간호학, 기초 간호학이지, 보건 간호학이지, 어디든지 정의는요,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니까요. 꼭 짚고 넘어가 되셔야 되니까 볼게요. 창상이란 피부 및 피하 조직의 파괴 상태를 말하는데요. 외부의 힘에 의하여 피부나 점막 또는 그 이상의 조직에 손상이 생긴 것을 말하고요. 창상 치료 시 통증 제거, 지열, 감염 방지 등이 중요하죠. 자, 이제는요, 창상의 종류를 볼게요. 자, 분류를 먼저 볼게요. 자, 창상의 분류중은 어떻게 분류시킬까요? 자, 헤드라인만 먼저 볼게요. 상처 형태, 피부 파괴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여부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되죠. 자, 그 중에서 1번 상처 형태, 피부 파괴 여부에 따라서 생기는 분류. 자,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폐쇄성 상처, 개방성 상처 있죠. 자, 폐쇄성 상처는요, 상처 피부가 파괴되지 않고 피부 이하의 조직이 손상된 경우죠. 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타박상, 좌상 있죠. 타박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넘어지면 생기는 거 있죠. 네, 우리가 피부로 봤을 때는 안 다쳤는데 속에 보면 멍들어 있는 거, 그런 걸 타박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좌상 나와 있죠. 좌상이 자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이 의미만 볼게요. 예리하고 좁은 기구 볼트에 의해서 찔렸는데 봤을 때는 안 아픈데 피도 안 나지만은 내 속에서 멍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죄송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가 잘못 봤죠. 좌상에 보면요, 세게 맞거나 낙상이나 자동차 사고나 야구공에 맞은 경우나 이렇게 구타를 당할 때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멍이 생기는 경우가 말하죠. 이렇게 피부에는 안 생기지만 멍으로 생길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하죠? 폐쇄성 상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방성 상처는 뭘까요? 점막이나 피부가 파괴된 경우로 출혈과 감염이 동반되는 거.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찰과상, 열상, 절상, 자상, 갈통상, 결출. 여기 표 다시 5-6번에 나오는 거 종류들 나와 있죠? 이런 게 다 개방성 상처라는 거. 의미는요, 이따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감염 여부에 따른 분류. 자, 감염 여부에 따라서 창상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청결 차상, 오염 창상, 넘기면 감염 차상 있죠. 다시 앞으로 넘겨볼게요. 자, 청결 창상이라는 것은 상처에 병균이 없는 것을 말하며 외과적 치료를 위하여 피부를 무균 방법으로 절개한 경우 그 상처는 청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오염 창상.
자, 그래서 미생물의 수가 많은 것으로 사고로 생긴 모든 상처를 말하고 오염된 상처라고 하죠. 자, 옆에 팁을 볼게요. 자, 팁을 보시면 아까 했던 거 나오죠? 폐시에서 상처라는 것은 뭐죠? 부종이나 동통이나 멍을 가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거 오염창상에서 오염된 상처는 파상풍 감염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를 위험다 했죠. 자, 파상풍 언제부터 배웠죠? 우리가 신생아부터 배웠죠. 신생아 그 질환에서 영유아 관리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파상풍 나왔죠. 노인 간호에서도 파상풍 안 있게끔 주의하라겠고 산모에서도 파상풍에 걸리면은 어두운 곳에 놔둔다 했죠. 그런 것처럼 자 여기서도 파상풍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파상풍 예방 조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요. 감염 창상이 나오죠. 자, 그냥 의미는 그냥 대충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의하여 감염된 것으로 침범된 부위의 조직을 파괴한 다수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거죠. 열상, 자상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상이란 게 뭘까요? 자, 그림 보시면 자, 배이면 상처가 나고 응혈과 형성이 되고 피가 생기겠죠? 그러면요, 이제 피가 굳으면 이제 딱지가 생기겠죠? 딱지가 생기면서 이제 하나의 흉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창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팁을 볼게요. 옆에 팁을 보시면 파상풍의 감염 경로 및 주의점 남아있죠. 자, 파상풍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다 중요하니까요. 잘 보셔야 되죠. 파상풍의 감염 경로는 뭘까요? 외상이라 했죠. 그 외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찰과상, 열상, 자상, 절상 있다는 거. 자, 주의할 점은 뭘까요? 파상풍 환자에게 광선을 쪼이면 경련이 촉진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놔두기 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소독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산모 때부터 계속 쭉 배워왔었죠. 자, 다시 앞장으로 넘길게요. 자, 앞장을 넘기시면은 개방성 상처에 따라 종류로 나눠졌죠. 이제 정의를 볼게요. 이거 정의는요, 기출문제에서도요, 자주 나오고요. 이거 정의를 모르면요, 문제 풀 때도, 이론 기본서 공부할 때도요, 좀 어려우니까 정의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먼저 찰과상. 마찰에 의하여 피부 또는 점막 표면이 떨어져 나가거나 긁힌 상처를 말하죠. 열상은요, 끝이 둔한 기구 또는 물체로 조직이 찢어지고 그 면이 불규칙한 상처. 그 다음에 절상은요, 예리한 기구, 칼이나 유리, 면도기 이런 것에 의하여 조직을 단순히 분리한 상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자상은요, 이것도 예리한 좁은 기구 또는 물체, 못이나 철, 플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깊게 찔린 것으로 손상의 크기가 작은 상처를 말하죠. 손상의 크기는 작지만 어쩐다 그만큼 소독과 치료를 감염 예방을 못하면 파상풍이 생긴다 했죠. 자, 관통상 실탄이 몸의 깊은 기관 조직을 통과해서 뚫고 나간 상처. 그 다음에 결출,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부의 절증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죠. 자, 이거 정리 꼭 짚고 넘어가시고요. 넘어갈게요. 넘겨서. 이제 그 다음에 창상의 종류에 따라서 응급처치 볼게요. 자, 먼저 좌상 볼게요. 좌상은요,
세게 맞거나 오래 눌린 경우에 생기며 낙상, 자동차 사고, 야구공에 맞은 경우, 구타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자, 응급처치 볼게요. 자, 경증인 경우에는 찬물찜질로 통증 부종을 감소시켜주고요. 중요한 거, 지혈을 위해서 압박 찬물찜질을 해서 사지를 올려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말초 부위의 감각, 운동, 맥박을 관찰하시고요. 대량 출혈로 인한 쇼크가 의심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쇼크 방지 체위를 취하고 신속히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자, 옆에 팁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응급처치 이런 거 가나다라 나오거나 1번, 2번, 3번, 4번 나온 거 이거 응급처치나 응급처치 간호법 이런 거는요. 간호조무사 시험에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겠죠. 자, 먼저 심한 뇌출혈이 의심되면 쇼크 증상을 관찰해서 쇼크 예방 체위 처치를 실시하고요. 다른 부상이 있는지 점검해서 감각과 운동, 맥박을 관찰하시고요. 부위에 탄력붕대를 감아서 압박하여 심장보다 높여주고요. 경증인 경우 20분이 못 되게 찬물찜질이나 얼음 주머니를 대어서 지혈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찰과상 볼게요. 자, 찰과상이란 원인 바닥이나 어떤 물체의 표면에 미끄러지거나 로프를 잡아당기거나 거친 물건을 만지면서 피부에 마찰을 일으킨 경우를 말하죠. 자, 증상은 피부가 벗겨지고 출혈이 생길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문장 엄청 중요하죠. 가능하면 흐르는 수돗물에 황보를 씻고 깨끗한 것으로 잘 닦고 상처 세척 시 상처 바깥쪽으로 물을 부숴야 되겠죠. 아프다고 상처 쪽에 하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세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물질들은 제거해 주시고요. 멸균 드레싱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고요. 자주 드레싱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문장 중요하죠. 상처가 깊고 이물질이 깊이 박혀 있다면 의사나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할 시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하셔야겠죠. 이 말 엄청 중요하죠. 자, 옆에 팁을 볼게요. 자, 찰과상 팁 정리. 찰과상이란 피부가 긋긴 것을 말하며 마찰에 의하여 피부 또는 점막 표면이 떨어져 나간 상처를 말하고요. 찰과상은 이도 화상과 같은 생리학적 영향이 있으며 피부와 방어적 소실로 인한 감염이 위험이 있어서 자외선에 의한 조직의 변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처 부위를 보호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열상 볼게요. 자, 열상은 둔화 물질에 피부가 찢긴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간범위하고 대량의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조직 파괴가 생길 수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1번 지적 압박법을 실시한다 했죠. 자, 우리 응급처치 4단계 있었죠. 기지쇼상 기도를 유지하고 지혈한다 했죠. 지혈 중에서도 지적 압박이랑 그 다음에 지적 압박이 있었죠. 거기서 지적 압박법을 실시한다 했죠. 붕대로 급히 지혈하는 것을 아주 피가 안 나지 않게끔 묶어주는 거 말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로 닦아낸다. 깊은 상처인 경우에는 상처 세척하지 않는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왜 세척하면 안 될까요? 그죠.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비 모양의 테이프로 열상 가장자리를 붙여주고요. 멸균 드레싱으로 덮고 상처가 깊고 하부 조직의 손상이 심하면 의사나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겠죠. 자, 창상시 주의사항 참고 볼게요.
자, 아까 했던 내용. 상처를 물에 담가주는 것은 소독에 도움이 안 된다 했죠. 그리고 수돗물이 없는 경우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세척하시고요. 세척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했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시선을 내라 했죠. 그 다음에 입으로 상처를 빨아내는 것은 입안에 세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처 감염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나오죠. 자, 빨간약 베타딘용의 알코올은 상처 주변 소독에 도움이 되지만 농도가 진하면 상처 내 정상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상처 부위에 직접 뿌리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응급처치하는 방법 중에 상처를 밴드로 붙이게 되는데 여러 번 이럴 경우에는 병균이 상처 부위에 묻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밴드에 잘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자, 이런 5-7 이런 표를 통해서 자, 결과가 나왔죠. 창상시 알코올, 과산화수소수, 일반 비누물은 정상세포를 90에서 100%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희석한 베타딘용의 수돗물, 증류수, 식염수 등을 사용한다는 점.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베타딘 용액이나 증류수, 생리식염수로 이용한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볼게요. 계속 우리가 파사폰 내용이 나오는데, 자, 파사폰균이라는 것은 뭐죠? 현기성 균이고 아포를 형성하고 신경 조직의 친화성을 갖고 있는 균이기 때문에 침입을 고려해야 할 상처는 자, 개방된 깊은 상처라는 거. 자, 개방된 깊은 상처는 파사풍에 걸릴 수 있는 균들이 있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길게요. 자, 절상 볼게요. 절상은 칼이나 유리 조각,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걸 말하죠. 자, 이럴 때도 주의사항, 응급처치. 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로 절개 부위를 세척하시고요. 깊은 상처인 경우에는 세척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량 출혈 시에는 지혈을 하고 자, 반드시 의사나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서 자,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상 볼게요. 자, 자상도 엄청 중요하니까요. 자, 정리할게요. 절상은 칼이나 유리 조각에 베인 거고요. 자상은요, 뾰족한 물건들 같은 거, 이런 거에 좁고 깊은 상처를 말하죠. 이런 것들은 뭐에 주의해라? 파사풍 감염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증상을 볼게요. 자상은 깊고 좁은 상처로서 파상풍 3대 증상 뭘까요? 아간, 기급, 조소, 후군 번장 이런 것들이 감염률이 가장 높은 편이죠. 자, 아간 긴급이 뭐죠? 이가 꽉 물려서 입을 벌리지 못하는 증상. 조소는 비웃는다 표정. 그 다음에 후군 반장은요, 활처럼 근육이 긴장되어 강대된 증상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파상풍의 증상이죠. 그 다음에 응급처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드레싱에서 감염을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골절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목을 대어서 방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시나 작은 물체가 들어간 경우에는 피부를 깨끗이 닦고 빼주셔야 되고요. 이 물질이 깊이 박힌 경우 빼지 말고 바로 의사나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결출 볼게요. 결출은 살이 찢겨져서 떨어진 상태로
늘어진 상점이 상처 부위에 붙어 있기도 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두꺼운 압박 붕대로 지혈하시고요. 지혈 때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데 채워야 한다 했죠. 지혈하기 위해 직접 손상 부위를 눌러서 압박을 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압박 붕대를 감아 드레싱하고 반드시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절단된 피부 조직을 보관할 때는 볼이나 등장액 속에 두면 더 큰 손상을 받으므로 밀폐된 용기에 넣고 용기 주위를 얼음으로 채워서 차게 둬야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오죠. 격추된 조직을 띄지 말고 잘 보존해서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게끔 잘 하시면 되고요. 안구, 내장 등 도출된 장기는 제자리에 넣지 말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방포로 덮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 TV를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 나왔죠. 결출은요, 피부 단면의 일부 또는 전체 조직이 떨어져 나간 상처고요. 어떻게 한다 했죠? 손상 부위에 노출된 작은 혈관들로부터 출혈이 일어나고 통증이 생기며 좌상, 아까 차상이 뭐라 했죠? 그렇죠? 멍 같은 거 세게 맞거랑 이게 구타를 당한 경우 이렇게 작은 혈관의 파열로 인해서 부종과 멍이 생길 수 있다 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찬물 찜질 해주라 했죠. 자,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상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있는데요. 자, 중요하진 않지만 알고는 있으면 좋은 상식들이죠. 자, 단백질, 비타민C, 아연 같은 거 결핍된 경우, 부적절한 혈액 공급, 부신 피지 체제, 감염, 상처의 기계적 마찰, 노화, 비만, 당뇨병, 빈혈, 악화된 정신 상태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스스로 학습 문제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정말 중요한 거고요. 시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정의 같은 내용은요, 꼭 달달해 주셔야겠죠. 1번, 피부 및 피하 조직의 파기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피부나 점막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손상된 상태를 뜻하는 거 볼까요? 창상이죠. 2번, 피부가 긁힌 것을 말하며 마찰에 의하여 피부 또는 점막 표면이 떨어져 나간 개방성 상처의 종류는 뭘까요? 찰과상. 찰과상이란 열상, 자상, 절상 시 각별히 유의할 감염 질환은 뭘까요? 파상풍. 세게 맞거나 오래 눌린 경우에 생기며 낙상, 자동차 사고, 야구공에 맞은 경우, 구타를 당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창성의 종류는 뭘까요? 좌상이죠. 알코올, 과산화수소수, 일반 비누물은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식염수나 수돗물, 증류수를 사용해서 수속해야 하는 창상의 종류는 뭘까요? 5가지죠. 열상, 절상, 찰과상, 결출, 자상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창상에 대해서 응급처치하는 분류들 5가지, 6가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교상에 대해서 보고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터지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또 기분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